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17일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주식 케어링 서비스가 가장 파워풀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선반영도 했고요. 물론 자동차 분야도 상당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분야 맞습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거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 시점, 뭐 관세를 얼마나 두드려 맞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는 무조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급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니까 5월달이 도래하니까요. 바이오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최근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점 공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석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장이 안 좋을 때, 또 업황이 안 좋을 때 그 업종을 갖다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투자자의 기본적인 뭡니까?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할 줄 모르시면 나중에 수익이 나지 않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에 스쿨 회원 가입하셔서 케어링 많이 받으시면 상당히 또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혼자 하게 되면 대부분 왜곡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경험의 차이가 상당히 개별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매어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도움을 받으면서 케어링 서비스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먼저 오늘의 여의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아침에 보통 7시 반, 7시, 8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몇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물론 복불복 게임입니다.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분봉을 보실 줄 모르거나, 또 수급 현황을 체크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죠. 대체적으로 보면 뉴스가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블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리가센지렉 같은 경우 제가 얘기 드려서, 사실 시초가에 별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낮은 점을 좀 공략을 해서요. 저는 뭐 4,100원에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2% 정도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8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한 15분, 20분 뭐 이 정도 순간까지 1시간 반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서 2%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뭐 욕심이 과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운빨 좋아가지고 계속 수급이 땡겨줘가지고 치고 올라가주면 그러면 더 좋은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여의도는 여러분 복불복 게임이긴 한데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면 보통 보면 이렇게 테마로 도는 것들은 쭉 치고 올라갔다 되게 확 꼬라박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춤주춤하고 뭐 매도도 못 치고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거 하다 보면 마이너스 2%, 3% 당일날 손실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번을 하게 되면 뭐 6번, 7번 먹고 나머지 3번은 손실을 조금 보는 거. 손실 조금 보고 수익은 좀 크게 내는 이런 게임을 하는 것들이 당일에 아침에 하는 오늘의 여의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즐겨 나가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짬짬이로 하는 건데 소주값 정도나 한 달에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용돈 정도는 충분히 또 벌어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MSCI 관련된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체크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좋은 것들은 편입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삼양식품을 들 수가 있겠고요.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이 종목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시가총액이 6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HH현대마린솔루션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MSCI 편입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아도 보통 그 전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LIG 넥스원과 H현대마린 솔루션 요것들이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문제는 이 편출 후보인데요. NC소프트, LG에너텍, 에코프로머트 이런 곳들이 유력해요. 사실은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SKC가 있으면 요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편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한 번 정도 어떻게 돼요? 그 편출되기 직전에 한번 주가를 한번 딱 당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땡겨 올려요. 땡겨 올렸을 때 여러분 얼른 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C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원에 평단가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 구간이 더 그래서 이 근접 구간에 도달되는 구간이 한 번 올 겁니다. 이제 4월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오는데 그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차피 제가 과거에도 SKC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지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그것까지 안 올라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나고 있는 LIG 넥스원 뭐 이런 것들 정리할 때 같이 동시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몸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다시 저점이 생길 때 편출되고 나면 주가가 좀 많이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4조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더더욱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실 뉴스 나오는 거 오늘 장이 좋지 않거나 뭐 어제 미국장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죠? 글쎄요. H20 칩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 못하는 거 뭐 허가받아라, 뭐 이렇게 신고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저도 오늘 주제도 뭐 ISC나 뭐 테크인 같은 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진행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어제 뭐 AMD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그냥 아주 쭉쭉쭉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은 빠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사실은 메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이제 겨우 반도체 관련된 것들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에 저점 나타날 때 슬슬 공략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뭐 포트폴리오에 큰 문제는 없죠 여러분.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계속 널뛰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 뭡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말들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글쎄요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나서는 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엔화가 또 강세가 오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저는 지금 1420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인텔렌테크가 뭐 아이온큐하고 같이 뭐 그래서 인공위성 안테나 갖고 뭐 양자통신 관련된 부분을 뭐 협력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좀 오르기는 할 겁니다. 뭐 그 좋은 내용이죠.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거는 뭐 그런데 이것들이 뭐 글쎄요 제가 볼 땐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니까 뉴스는 뭐 한다 뉴스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것들은 요 자율주행 관련된 테슬라 관련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미국은 그런 거잖아요. 니네가 광고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 안 되잖아. 뭐 이런 게 시비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 AS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법안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글쎄요. 정부에서 나서서 야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 광고 벌금 내라 뭐 이렇게 끝나는데 미국은 이게 사실은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게 워런티 같은 거 하는 게 있는데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게 배상을 해주거나 이걸 갈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이슈가 좀 있다는 것들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닥 그렇게 좋은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인지해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뭐만 한다고요? 예, 저는 마스터카드만 합니다. 요번에 눌릴 때 마스터카드 또 많이 좀 샀어요, 여러분들. 저는 평생 해외 투자를 할 때 유일하게 투자하는 것이 마스터카드다. 아마 저랑 거의 이제 15년 이상 지인이 되신 분들은 제가 마스터카드만 투자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 15년 동안 늘 거래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종목이 바로 마스터카드입니다. 저 애플 안 줘도 애플이 없을 때나 뭐 어쨌든 평생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으로 거래할 만한 종목이 마스터카드다. 여담을 좀 떠들어 봤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 얘기를 다 한다고요? 뭐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 인기 있는 것만 공부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숨은 진주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들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취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 리포트를 보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다만 단기적으로 거래가 안 된다는 거, 큰 돈 모을 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ISC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라고요? 제목이? 네, 3쿼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상태가 좀 안 좋죠.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관세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지. 그건 깔고 가는 거예요. 그 변수라든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거의 6만 원 찍고 와가지고 확 꼬꾸라져가지고 거의 뭐 아마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난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또 공략을 해줘야 돼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우리가 볼 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가 IM 증권에서 자료가 나와서 IM 증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나오는 것들은 제가 항상 투자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이던스가 좋습니까? 예, 예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매크로 현황 봐야겠죠?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크로 현황. 그럼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모니터를 한다. 언제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어때요? 공략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데이터 상으로는 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도 양호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지난해하고 똔똔만 나와도 지난해 주가 수준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맞겠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지 않습니까? 그쵸? 왜 그렇습니까? 예, 바로 관세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리고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다 데이터가 상으로 어때요? 문제되는 데이터가 우리가 볼 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들은 지금 주가가 낮을 때 미래엔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체크할 때 항상 1번으로 체크하는 이 데이터인데요.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구탱이 조그맣게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잘 안 보시죠? 이거부터 보는 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 나온 내용들 한번 쭉 두루두루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앞으로 투자를 좀 더 진행을 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 디바이스 AI 부분 이쪽도 당연히 성장을 해 나가겠죠. 그런 것들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도 신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이 되는 것도 대부분은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노트북의 변화고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ISC 같은 경우도 좋은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또 기대되는 것들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HBM 관련된 부분 석회 매출도 뭐 제가 볼 땐 지금은 당장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안 만들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들 충분히 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관련된 영향은 뭐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장 매수하자고 제가 포인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뭡니까? 주식은 쌀 때 사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사고 쌀 때 매수하고 나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낮은 구간에 매수했다 그러면 개인이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기관과 외국인보다 쌀 때만 사놓으면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대체적으로 뭡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다. 주식 투자는 어느 정도 승률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도박 같은 경우는 승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베팅을 하면 결국 깡통차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이 바로 도박과 주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사실 주식을 도박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되지 않죠. 왜? 저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도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박이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좀 가능한 그 게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가 답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차이가 큰 거다. 잘못 바라보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이런 것도 있죠. 아까에서 일부 제가 이 전반부에 얘기드린 오늘의 여의도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단타치고 이러는 것들은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땐 좀 쉬어야지. 매일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받아줄 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거와 이것은 좀 다르다. 무척 다르죠. 사실 같은 경우. 자, 3분기 피크라고 데이터 가이던스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보시죠. 뭐, 예. 그래서 2쿼터하고 3쿼터 넘어가는 요 과정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 여기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구간 이렇게 쭉 체크해 보면 저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지금 4쿼터 안 좋죠. 여기. 그죠? 1쿼터 안 좋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되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3쿼터가 좋았어. 2쿼터, 3쿼터 가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3쿼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쿼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잠정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가 바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는 날쯤 되면 아마도 반도체 관련된 뭐도 해결됩니까? 관세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됩니다. 저는 관세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야, 관세가 10% 맞는데 품목별 관세든 뭐든 그때 맞는데 그럼 그걸 계산해가지고 가이던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예요? 지금보다 맞습니다. YY 대비 성장이나 적어도 작년 대비 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주식을 뭐 맨날 뭐 컨텐츠만 보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대부분 하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42,800원이 최저가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근처 언제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고점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42,000까지 왔으면 반토막 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주가장으로 상당히 크게 조정을 다 받고 있다. 일단 아직은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일단은 일본이 그죠? 상수가 매크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것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고 4쿼터, 1쿼터 실적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1쿼터 내내 어떻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 구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이 조금 그래서 이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CES 2020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앞두고 이제 선반영해서 조금 뉴스로 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왜? 다른 것들을 또 할 게 많았었기 때문에 돈 더 가벼운 거 있었잖아요. 10,000원짜리 주식으로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3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빨리 느껴지시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이제 우리가 2달 사이에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이 종목은 원래 항상 이렇게 왔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6월까지는 완전히 지지부진하다가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거 즐기시면 됩니다. 뭐 제가 리노공업 이야기도 드리고 싶은데 리노공업은 주당 단가가 이거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들티 테스트 속해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뭐 리노공업하고 ISC인데 리노공업이 제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드리블하기가 더 그 자금적인 부분은 항상 제가 또 고려해서 또 그런 것들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촌 FMB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종목은 아니고 그냥 인지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구조조정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워레브레브레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과거에도 한번 제가 교촌 FMB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런 팩트만 파악해 보시고 화면 정지해놓고 그리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해외 진출도 하고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뭐 지난해보다 어쨌든 상당히 개선되는 가이던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러나 이 종목은 맥스가 10,000원이에요. 5,000원과
10,000원 요 사이로 생각하면 돼요. 포인트만 얘기 드릴게요. 자, 5,000원 이하 여기서 매수하고 10,000원 쪽으로 가면 매도 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성수기 진입을 안 했고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못하죠. 영업이익이 덜 나왔습니다. 성수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5,000원 정도 초반이나 5,000원 어쨌든 그 언저리 부터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단 조절해주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가이던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 2, 3, 4 올라갈 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구배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았죠. 왜 어제 발표가 나왔거든.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 하회, 영업이익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좀 늘려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올라갔다가 거의 다 토해냈잖아. 근데 여기보다 높은 자리. 그러니까 거기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121일평 아래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면 사고 안 오면 어때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ISC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할 때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도루도루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은 구독 좀 해야지 하는 거 맞죠? 구독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